안녕하십니까. 빛나는 뇌 브레인 트레이너 김대영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도서는 신경 가소성이라는 책입니다. 이 브레인 트레이너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개념이 바로 가소성입니다. 이 가소성이라는 개념은 본래 이 소성이라는 이 물리학에서 나온 용어고, 이 소성이라는 것은 그리스어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소자가 빚을 소자, 찰흙을 빚다라는 뜻인데요. 이 가소성이라는 개념은 어떤 물체에 힘을 주고 나서 힘을 제거해도 그 형태가, 변형된 형태가 그대로 남아있는 성질을 이야기합니다. 이 소성의 반대는 바로 탄성인데요. 이 스프링에 힘을 주면 어떻게 되죠? 이 스프링이 이렇게 압축이 됩니다. 힘을 제거하면 그 스프링이 바로 본래 상태로 돌아가는데요. 그러한 성질을 탄성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이 신경계에 어떤 경험이라든가 자극을 주었을 때 그 자극에 우리 뇌가 변화한다는 아주 중요한 그런 개념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신경 가소성입니다. 네, 책을 보면 지은이는 모에브 코스탄디, 조은영, 옮긴, 출판사는 김영사입니다. 가소성은 없다. 50년 전에 성인의 뇌가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은 이단으로 지급을 받았습니다. 과학자들은 아직 다 자라지 않는 뇌는 유연하고 수능적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시간이 지나면 뇌가 마치 틀에 넣은 점토처럼 단단히 굳어 아동기가 끝날 무렵에는 구조가 영구적으로 고정된다고 믿었습니다. 사람은 평생 사용할 뇌세포를 모두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뇌는 스스로 재생할 수 없고, 따라서 뇌세포가 손상되어도 고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가요? 네, 아니죠. 우리 가소성은 있습니다. 성인의 뇌는 변화하는 능력을 갖췄을 뿐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모든 행동과 경험에 반응해 평생 변화를 거듭합니다. 신경계는 우리가 주위 환경에 적응하고 과거의 경험을 바탕삼아 주어진 상황에 맞게 최선의 행동 방침을 결정하도록 진화합니다. 신경 가소성은 바로 최근에 등장한 혁명적인 발견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200년 넘게 존재하였습니다. 1780년대 초에 스위스 자연과학자 찰스 보넷과 이탈리아 해부학자 말라카네는 두뇌 성장을 검증할 다양한 실험법을 논의했는데요. 말라카네는 한 어미에서 태어난 개와 새를 대상으로 몇 년에 걸쳐 2마리 중 1마리만 훈련을 했습니다. 훈련 결과는 훈련받은 개체의 소뇌가 이렇게 커졌다는 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1791년에 출판된 해부학 교과서에서 독일인 의사 사무엘 토머스 폰 셈벌린이 견해인데요. 정신적인 힘을 열심히 사용하면 차츰 뇌의 물질 구조를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쓰면 쓸수록 근육이 강해지고 육체 노동을 많이 한 사람들의 피부가 두꺼워지는 것처럼 말이다. 메스로 직접 쉽게 확인하지는 못하겠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19세기 초반에 요한 슈프르츠하임이라는 사람, 골상학의 창시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하는데요. 정신적인 능력 및 뇌 구조의 발달은 교육과 연습으로 촉진될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네, 다윈은 굉장히 유명하죠. 1874년에 출판된 인간의 유래에서 신경 과소성에 관해 추측하였습니다. 가축화된 토끼의 뇌는 야생 토끼의 뇌에 비해 부피가 상당히 줄었다고 합니다. 이는 여러 세대에 걸쳐 제한된 공간에 갇혀 있으면서 지능, 본능,
감각, 운동 능력을 거의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일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소성이라는 용어는 1890년도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제임스가 쓴 심리학의 원리책에서 처음 등장했는데요. 바로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외부 영향에 굴복할 정도로 약하지만 그렇다고 한 번에 무너질 만큼 약하지는 않은 구조를 갖춘 성질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습관의 형성을 시냅스 강화와 새로운 시냅스 연결이라는 측면에서 설명했습니다. 네, 그렇게 조금씩 연구가 됐었는데요. 1913년 카알은 이 1906년에 이 뉴런에 대한 정립을 한 공로로 이 노벨상을 받은 과학자입니다. 바로 이 신경과학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불리는 아주 유명한 연구자인데요. 신경계의 퇴행성 변화 및 재생이라는 책에서 성인의 뇌 중추에서 신경 경로는 완성되어 고정되어 있고 변치 않는 어떤 것이다. 모든 것이 죽어갈 뿐 아무것도 재생되지는 않는 것 같다. 이 가혹한 신의 뜻을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미래의 과학의 몫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신경계 아버지라는 카알이 이 가소성은 없다. 이렇게 하면서 이 이론은 거의 100년간 우리 뇌과학을 이렇게 지배하게 됩니다. 이제 그 뒤로 수많은 과학자들의 연구가 있었는데요. 어떤 게 있었는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펠러 대학의 페르난도 노테봄이라는 연구자인데요. 바로 카나리아를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완전히 자란 카나리아 수컷은 미래의 짝에게 세레나데를 불러주기 위해 매년 새로운 노래를 배우는데요. 수행한 1년의 실험에 따르면 신경핵의 크기는 계절에 따라 달라지며 가을보다 봄에 훨씬 크다고 합니다. 노래를 만드는 신경핵에서 뉴런과 시냅스의 수가 증가했다가 감소하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가 일어난다고 추측했습니다. 이 페르난도 노테봄의 이 주장을 이 뇌과학계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네, 그거는 새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영장류의 만물의 영장인 이 인간에서는 이 가소성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또 계속해서 연구가 됐었는데요. 1980년대 말에 프린스턴 대학의 엘리자베스 굴드가 바로 성체지의 해마에서 간 만들어진 뉴런의 증거를 찾았고 얼마 뒤에는 마카크 원숭이의 해마와 대뇌의 겉질에서도 찾았다고 합니다. 인간의 뇌가 삶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새로운 세포를 형성할 수도 있으리라는 희망을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쥐하고 또 원숭이에서 이런 뉴런의 증가를 발견했는데요. 바로 또 뇌과학자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네, 그거는 쥐잖아. 네, 그거는 원숭이잖아. 사람에게는 그러한 일이 있을 수가 없어.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가 바로 1998년에 네,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뇌 역시 평생 새로운 세포를 형성한다는 네, 최초의 증거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네, 피터 에릭슨과 또 게이지라는 학자가 같이 참여했는데요. 그의 연구팀은 의사들이 종양의 성장을 시각화하고 감시하기 위해 암 환자에게 브로모데 옥시우리딘을 주입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에릭슨 연구팀은 브로모데 옥시우리딘을 주입한 환자 5명의 뇌를 사망 후 조사했는데요. 네, 이 암 환자 5명이 네, 자기의 사후의 시신을 이 뇌 연구를 위해서 기증하겠다고 이렇게 서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연구팀은 해마의 세포조직 시료를 취한 다음 브로모데옥시우리딘에 결합하는 항체와 뉴런에 의해 발현되는 단백질 항체에 서로 다른 형광 표지를 달았는데 5개 시료에서 모두 새로 만들어진 뉴런을 발견했습니다. 네, 처음으로 우리 사람의 뇌에서 바로 특히 해마에서 신경세포가 증식되는 게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뇌과학에서 신경가소성이 증명이 된 것은 이제 거의 20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영상을 보고 있고 이런 뇌가소성에 대한 이론을 접하는 우리 선생님들은 뇌과학의 혁명적인 이 발견을 정말 듣는 얼마 안 되는 그런 인구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요즘 최근에 fMRI라든가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이 신경과소성의 이론이 계속해서 다양하게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걸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2013년에 스웨덴 과학자는 바로 인간의 해마가 하루에 약 700개의 세포를 새로 생성한다. 이는 전체의 약 1.75%에 달하는 세포들이 해마다 순환을 한다는 겁니다. 운동 제어, 보상, 동기와 관련된 겉질 하부 구조인 줄 무늬체에서 찾은 성인 신경 발생의 증거를 발표하였습니다. 음악 및 운동 훈련. 네. 음악과 운동의 훈련들이 바로 뇌가소성의 사례로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초기 뇌 영상 연구에 따르면 장기 훈련은 회백질과 백색질 모두를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7세 이전에 음악 훈련을 시작한 클래식 음악가들은 나중에 시작하거나 음악을 배우지 않는 대조군에 비해 뇌들보, 뇌량이 컸다고 합니다. 이 거대한 신경섬유 다발은 양뇌를 가로질러 연결하여 팔다리 활동을 조절하는 기관입니다. 전문 바이올린 연주가의 사례인데요. 손가락을 담당하는 부위의 재조직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왼손 손가락 부위는 건강한 비음악과 대조군보다 컸다고 합니다. 어려서 훈련을 시작한 사람들에게 더욱 커졌다고 하네요. 현악기 연주자들이 활을 치는 오른손의 경우는 변화가 없었다고 합니다. 아주 대표적인 또 뇌가소성의 사례로 많은 책에서 나오고 있죠. 바로 런던 택시기사의 사례입니다. 이 런던 택시기사는 블랙캡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자격입니다. 바로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훈련생들은 약 10km 반경에 있는 26,000개 거리의 미로 같은 도로 배치와 수천 개의 랜드마크의 위치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도시의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을 익히기 위해 수년에 걸쳐 종합적인 기억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2000년에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의 과학자는 바로 런던 택시기사의 해마 뒷부분 회색질 밀도가 대조군보다 훨씬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해마는 공간 탐색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해마 뒷부분의 크기는 택시기사로 지낸 시간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어서 경험이 많은 기사일수록 크기가 더 컸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바로 뇌는 사용자의 필요에 적응하는 대단히 역동적인 기관이라는 겁니다. 또한 집중적인 훈련은 해당 기능을 좀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뇌를 바꾸어 줍니다. 음악 및 운동 훈련은 필요한 동작의 복잡한 순서 실행을 향상하고 해당 지식을 습득하는 훈련생들은 방대한 양의 공간 정보를 조직하고 효과적으로 쓰는 법을 배웁니다. 훈련은 뇌 영역과 신경 경로를 최적화하고 개인의 수행 능력이 향상됩니다. 마침내 자동으로 과제를 수행하게 만들어 줍니다.
이 뇌과학에서 바로 전문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매일 4시간씩 약 10년의 훈련이 또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동작을 그려보는 운동 연상으로도 특정 기술의 학습과 실행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설득력 있는 그런 증거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상상으로 동작을 그려보는 것도 실제로 실행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입증이 되었습니다. 머릿속에서 동작을 수행하는 것만으로도 뇌에서 같은 종류의 가소적인 변화를 이끌어낸다고 합니다. 상상의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네요. 바로 이런 뇌가소성이 다양하게 발견이 됐고, 바로 1998년에 인간의 뇌에서 이 신경가소성이 발견이 되면서 최근에 아주 다양한 연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신경가소성을 잘 활용해서 이 100세 시대의 건강과 행복의 그런 주인공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평생 교육의 시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훈련하고 연구하고 경험하는 그런 자세와 마음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볼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네, 빛나는 뇌의 브레인 트레이너 김대영이었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